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대변의 개정 과목에 대해 올바른 것은 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요, 사채 액면 이자율이 4%고 시장 이자율이 3%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중에서 시장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중에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자,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요, 금액이 이제 그 액면 기준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은 그 비용을 많이 이제 하는 대신 돈을 받는 금액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줄어요. 그래서 이자는 많이 주되 실제 받는 돈 금액은 좀 적은 게 할인 발행이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이고, 그 다음에 액면하고 시장 이자율 중에 시장 이자율은 좀 신용도가 좀 좋아요. 신용도 좋기 때문에 이자를 좀 낮춰준 대신 돈을 좀 많이 좀 받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증 발행이 돼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대변에 사채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은 그냥 사채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할증 발행은 사채하고 뭐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의 증자로 인해 올바른 회계 처리는 입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12월 4일 증자를 위해 주식 1000주, 액면금액 5,000원, 발행금액 4,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차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금은 보통기금으로 수령합니다. 뭐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1000주의 액면 금액이라고 하면은 자본금은 1000주에 5,000원만큼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5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발행 금액은 얼마예요? 4,000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1000주에 4,000원이니까 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차익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대금은 보통계획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개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보통예금 400만원이에요. 그 나머지 100만원만큼 차이가 나죠. 뭐예요?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받았어요? 액면 금액 미달로 받았냐? 라고 했을 때 액면 금액 미달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회계 처리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자, 1번 12월 31일 이익잉여금 처리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주총회에 의하여 현금 배당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의적립금은 필요시 적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임의적립금은 강제가 아니고 선택 적용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적립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주식 배당은 자본 총계를 감소한다. 근데 이거는 봤을 때 전체적인 자본은 그 증감이 없어요. 불변이고, 근데 하나로 이제 봤을 때 뭐 이익잉여금은 이제 감소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본금 쪽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맞죠. 하나씩 뜯어보면은. 근데 전체적인 봤을 때 이익잉여금 감소에 마이너스에 자본금 증가 플러스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상계 처리를 하는 셈이라 결국은 0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본 증감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발생한다. 그렇죠? 수익은 내 재산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돈을 받으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고 그 돈을 받음으로써 돈을 이제 상환시킬 수가 있죠. 그 돈을 받으면서 돈을 상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순재산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특징으로 1번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실현주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뭐 수익은 뭐 실현주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맞죠. 그 다음 3번.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며 경제적 효익이 높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회계는 신뢰를 먹고 삽니다. 신뢰를 먹고 살면서 경제적 효익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 다음 4번.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위험과 보상은 7회차 때 얘기한 것처럼 보상은 그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판매 의지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의 포함 여부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말재고의 포함 여부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시용 판매입니다. 시용 판매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식이죠. 말 그대로 시식을 해보시고 괜찮으면은 구입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위탁 판매. 수탁자의 재고가 남은 경우. 그렇죠. 이거는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 3번. 선적지 인도 조건. 판매자 재고에 포함한다. 아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기준이 누구예요? 구매자죠. 구매자에서 이제 포함하는 거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판매자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재고에 포함하는 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 재고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거예요. 할부 판매 뭐예요? 재고 포함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미 인도 기준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에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이익은 첫 번째 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물건에 대한 마진, 매출총이익이 나와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줍니다. 그럼 뭐예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자, 우리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얼마?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은 이제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고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판관비까지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기부금부터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외환사 손실은 요거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영업이익에 포함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먼저 빼줍니다. 그래서 매출액 얼마냐면은 매출 할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0만원이고 9만 없으면은 포함 안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단기순 매입에 기말 재고액 빼주면은 300만원 이렇게 돼. 그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두 개 빼면은 그렇죠. 12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200만원에서 판관비 다 빼줘요. 자, 판관비 뭐예요? 복리후생비, 운반비, 수선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이거 다 판관비죠. 그러면은 100만원 빼고 운반비 200만원 빼고 수선비 50만원 빼고 통신비 30만원 빼고 광고선전비 20만원 빼고 보험료 200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얼마? 600만원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외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이거 다 뭐예요? 처분 손실, 평가 손실, 평가 손실 뭐예요? 이거 다 영업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잡비는 뭐죠? 그렇죠. 판관비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판관비입니다. 잡손실이 영업외 비용이고 잡비는 판관비예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0만원 뭐예요? 이거는 자본이죠.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낚이면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자본이죠. 자, 낚였습니다. 저도. 예, 여러분들 저처럼 따라하시면 안 돼요. 낚였어요. 저도. 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자본,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0만원 자본. 예,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개만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영업비용 총액 얼마? 27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장부금액. 자, 이것도 똑같아요. 대손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퇴직급여 이제 할 때 이렇게 항아리 신주단지에 딱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딱 넣어줘. 적립을 딱 해놔요. 그러면은 기초에 얼마 있냐면은 1월 1일에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원이 존재한대요. 이 돈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퇴직을 했대요. 6월 2일에 퇴직을 해서 돈을 줬대요. 400만원만큼 돈을 줬습니다. 그럼 남은 잔액은 얼마가 돼요? 400만원 빼면 그렇죠. 600만원 남죠. 6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면은 1800만원 이제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1800만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추계액은 1800만원 잡았으니까. 그럼 기존의 잔액 얼마 남았어요? 600만원 남았죠. 그럼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요? 플러스 그렇죠. 1200만원만큼만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퇴직급여 이제 충당부채 보충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200만원이고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 반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총액을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600만원 플러스 추가 적립된 1200만원 더하면 되죠. 얼마? 18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정답 몇 번? 장부금액으로 보았을 때 얼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12월 10일 사무용품 20만원에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기말 실사 결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 15만원이 존재합니다. 대체분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뭐 20만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래, 사무용품에 되어 있는데 소모품비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기말 실사 결과, 그러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는 뜻은 이걸 아셔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내가 다 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12월 말자 됐잖아요.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진짜로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그래서 안 쓴 거는 뭐예요? 안 쓴 것은 이제 비용에서 제외시켜주고, 사용한 부분에서는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논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20만원에 구입을 했고 안 쓴 게 15만원이에요. 20만원 구입했어요. 다 못 썼어요. 안 쓴 거 뭐예요? 15만원. 비용에서 제외. 사용한 거 5만원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사용 안 한 거를 비용에서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정확히 아신 겁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한 거니까 비용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멸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대변으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15만원, 차변에 소모품 15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다시 할게요. 주식회사 JB는 해외 사업장에 자금 $10,000, 1,400원에 대여하였으며 결산이 현재 1달러당 1,50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중 결산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 대신에 환산 손익이라는 이름을 적어요. 왜냐하면 원화, 환산, 외화, 환산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환산으로 얘기를 하고요. 환자가 한자어예요. 교환한 환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환산 손익으로 이제 이름을 잡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준 금액을 $10,000에 1,400원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40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돼요. 자, 게다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대여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12월 말자에 얼마예요? $10,000에 1,500원으로 평가한 거죠. 얼마? 1,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돼요. 기준 금액보다 올라가면 이익이 돼요. 근데 기준 금액보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손실이에요. 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이익 얼마? 차액 100만원만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